주식은 도박이 아닌 투자입니다. 건전한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이 가치 투자 팟캐스트에서 배워보세요. 투자는 IQ 200이 IQ 100을 이기는 게임이 절대 아니다. 워런 버핏. 안녕하세요. 가치투자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가치투자 팟캐스트 호스트 김현준입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 오프닝을 워런 버핏 명언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워런 버핏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투자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변을 보면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는 투자 성공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똑똑하냐 보다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주식이 떨어졌을 때 무서움에 파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식이 올랐을 때 욕심에 주식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장기적인 투자에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것을 워런 버핏은 이 명언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두 에피소드 동안 저희가 워런 버핏 철학에서 중요한 두 컨셉에 대해서 말을 나눠봤는데요. 다시 워런 버핏 투자 철학을 보면 워런 버핏은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쟁성이 좋으며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워런 버핏 투자 철학입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경쟁성이 좋으며에 관련된 컨셉은 경제적 해자, 영어로는 economic moat, 그리고 마지막에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을 산다. 이것은 안전 마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margin of safety. 이 두 개의 컨셉에 대해서 지난 두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하나 더 있어요. 워런 버핏이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경영진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경영진이 있는 회사를 발견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좋은 임원들, 좋은 경영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 말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투자자들이 이런 좋은 경영진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좋은 임원진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제가 임원진이라고 말은 했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회사의 사장이죠. 그 회사의 CEO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를 하는 첫걸음이라고 워런 버핏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임원진이 있는 좋은 CEO가 있는 회사에 투자할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성으로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좋은 CEO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 성장에 많은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 시장을 보면 많은 회사들이 매 분기마다 실적을 내놓는데 그 실적을 내놓을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랑 미팅을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성장에 포커스를 두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CEO들은 주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근데 약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선 한국에서는 이런 분기마다 애널리스트들이랑 만나는 미팅이 많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CEO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들한테 질문을 받고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CEO가 경영 철학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 투자자들이 좋은 CEO한테 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주의 이익에 중점을 두는 CEO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도 한국 주주 회사들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주주 이익에 중점을 두어야지
나중에 배당금을 많이 주고 주주한테 돈이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주인은 당연히 주주고요. 근데 이 심플한 컨셉을 많은 회사들이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경영 철학이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 이익의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계를 달성하기는 쉽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순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구나 R&D 같은 거를 줄이면 단기적으로 순이익은 바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연구비나 R&D에 돈을 줄인 것만큼 장기적으로는 회사한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성으로선 기업의 돈을 자기의 돈처럼 아껴 쓸 수 아는 그런 경영자를 선호해야 합니다. 기업의 돈을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어기는 게 없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의 돈이 다 주주 거잖아요. 그런 회사의 돈을 그럼 비싼 비행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오피스를 비싸게 꾸민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 처음부터 기본이 안 된 경영진이죠. 그런 것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경영진이 주주의 돈을 잘 아끼는지 그리고 그것에 되게 신경을 쓰는지 그런 것을 많이 중점을 둬서 투자들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로 좋은 경영진의 특징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잘한 일과 같이 솔직히 주주한테 말한다 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워런 버핏인데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세히 적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징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런 일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캔들이 터지거나 그런 일들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면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한번 신뢰를 잃어버린 경영진은 다시 그 신뢰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정부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낙하산 인사라고들 하죠. 그런 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최고 경영자로 그 회사에 와서 경영을 하는 일들을 빈번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회사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경영진이 된 것이 아니고 밑에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낙하산으로 된 인사들은 경영을 얼마나 잘할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항상 긴박함을 갖고 추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변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요즘 트렌드를 잘 못 맞춘다든지 어떤 비즈니스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적응을 못하면 낙오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신제품 개발이 됐든 구조조정이 됐든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빨리 그 일이 끝나도록 그랬을 때 주주들한테는 좋은 경영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임원진이 돈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정말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면 주주한테도 좋은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회사들 CEO들이 돈을 상당히 적게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에 되는 연봉을 받고 엄청나게 삼성보다 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은 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달러,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1달러. 근데 또 다른 CEO들 보면 200억에서 500억 받는 거는 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얼마를 받느냐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이 CEO가 경영진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면 주주한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8개의 좋은 경영진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나눠봤는데요. 물론 이 모든 8개의 항목을 다 맞추기란 힘들죠.
이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개만 맞아도 좋은 경영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을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8개의 특성에 대해서 말해봤는데, 한 가지 더 이 에피소드에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대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경영진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로 저희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CEO가 CEO로 취임한 이후 이 회사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실적이야 금방 나오겠죠. 그러면 그 실적이 3년 정도 쌓이면 어느 정도 이 CEO가 회사를 운영했는지 성적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 성적이 좋은 그런 CEO가 있는 회사는 앞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CEO의 연간 보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동종 업종에 있는 CEO에 비해서 얼마나 보수를 받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보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보수인지, 아니면 전혀 투자자와 관계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보수인지, 그리고 주식 가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에 수렴을 하거든요. 지난 3년에서 5년간 주식 가격 장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CEO도 성과가 안 좋았을 때 보수가 안 좋고, 성과가 좋았을 때 보수가 좋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꼭 그게 같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가 결정될 때, 제가 말했을 때 성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알면 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상장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proxy statement라고 해서 상장된 회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연간 CEO 보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예를 들면 매출 성장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순이익 증감, 아니면 return on equity라 그래서 이런 기준을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마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런 기준들을 보면 경영진과 주주들이 이해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잘못됐을 때 주주의 이해관계가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CEO 관련된 기사, 인터뷰, 동영상 등등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만약에 횡령이나 배임 등의 기사가 이 CEO한테 나왔다. 그러면 그게 설마 소문일지라도 저는 좀 투자처로서 회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CEO가 인터뷰를 한 동영상이 있으면 이 CEO가 그 회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리 있게 말하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CEO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끌어갈지 그 CEO 머릿속에 잘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CEO들은 자기 조직을 잘 이끌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인터뷰나 동영상들을 보면 이 CEO가 주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태도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영진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주한테 안 좋은 거겠죠. 저희 한국에서도 대한항공도 그렇고 여러 회사들이 많은 스캔들에 휩싸였는데요. 자기가 대주주라고, 아니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다른 주주들에게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거나 경영 방침을 세우거나 그러면 그런 회사에는 되도록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간 발행되는 사업 계획서에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게 있으면
잘 분석을 해서 3년에서 5년 전에 주주에게 말했던 사업 전망을 지금 현 시점의 결과에 비교를 해서 목표한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회사에 안 좋은 점도 솔직히 이런 사업 계획서나 아니면 주주와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는지도 보는 것도 이 경영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영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회사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분석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 중에 현금 흐름표를 보면 배당을 얼마를 하고 자기 주식을 얼마를 매입하고 다시 비즈니스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과 자기 주식 매입은 주주들한테 얼마나 돈을 환원을 하는지, 그리고 캐피털 익스펜디처라는 아이템을 보면 얼마나 다시 비즈니스에 재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재투자를 한 거가 얼마의 매출로 이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투자자들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어느 정도의 주식을 보유를 했는지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직접 시장에서 저희 투자자들 같이 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스톡 옵션 같은 그런 보수로 받은 건지, 그것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직접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을 했다는 거는 주주랑 똑같은 입장에서 매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매수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돈을 써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보통 이런 회사들은 좀 더 자세히 관심을 갖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저희 주주보다 확실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자신 있게 자기 돈을 주고 샀다는 것에 대해서 큰 중점을 저는 둡니다. 스탁 옵션 같은 경우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보통 회사들이 스탁 옵션을 주는 이유는 경영진과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맞게 하기 위해서 주는데, 어쩔 때는 이 스탁 옵션이 주주들한테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탁 옵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진한테 미래에 주식을 얼마, 예를 들면 지금 주식이 30불에 팔리는데 미래 5년 뒤에 이 주식을 똑같이 30불에 살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만약에 50불에 팔린다. 그러면 경영진은 30불에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그 차액 20불을 버는 거죠.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배당을 늘리는 게 경영진한테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늘리면 돈을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식 가격이 30불에서 50불로 올라갈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이 돈을 주주한테 환원 안 하고 다시 비즈니스에 쏟아 부으면 그게 주식 가격이 나중에 더 올라갈 확률을 높이니까요. 아무튼 순이익을 어떻게 다시 재분배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투자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경영진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을 해봤는데요.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CEO 취임 후의 실적을 확인을 하는 것, 두 번째로 연간 보수를 분석을 하는 것, 세 번째로 CEO에 관련된 기사, 인터뷰, 동영상 등을 찾아봐서 안 좋은 기사가 있는지를 보고, 횡령 배임 등 안 좋은 기사가 있는지를 보고, 사업 계획을 논리 있게 말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주주에 관한 태도가 어떤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업 계획서에 3, 4년 전 주주에게 말했던 사업 전망과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을 비교해 목표한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회사에서 나온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배당을 하는지,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는지, 비즈니스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을 현금 흐름표를 통해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얼마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를 통째로 경영진에 대해서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여기 에피소드에서 배워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팟캐스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 쪽 팟캐스트도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아이튠즈나 팟빵이나 그런데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리뷰를 남겨주시고 레이팅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